66세의 영숙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통이 숨겨져 있었죠. 영숙은 3명의 자녀 중 1명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고 남은 2 자녀와의 관계도 성인이 되자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곁에는 늘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마저 암 투병 중이어서 영숙의 헌신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영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한 통, 낯선 외국 남자, 마이클의 다정한 말들이 영숙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지요. 마이클은 자신을 56세의 미국 외과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진과 직업은 도용된 것이었지만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영숙이 갈망하던 관심과 인정,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아낌없이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숙의 메마른 감수성에 촉촉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완벽한 신사였고 영숙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영숙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디지털 화면 너머의 가상 공간이 그녀에게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달콤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콤한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마이클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된 금전 요구는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나는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당신에게 현금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죠. 굳이 현금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그는 자신의 재산이 많아 직접 가져가기 어렵고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영숙에게 사랑의 증표를 전달하고 싶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영숙은 그의 말에 순수하게 감동했고 곧 마이클에게서 돈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다시 연락해 내가 보낸 현금이 인천 세관에 잡혔다. 세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관 수수료, 통관 비용, 자금 출처 증명 비용, 검역 비용, 심지어는 돈을 찾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온갖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마이클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관 문제로 돈이 묶여 있는 동안 그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며 영숙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내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잠깐만 도와주면 몇 배로 갚겠다. 내 조카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급히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는데 내 돈은 묶여 있어서 뺄 수 없다. 는 식의 변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모든 거짓말은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미안함을 가장했지만 점차 영숙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숙은 사랑의 눈이 멀어 마이클의 요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저축을 시작으로 암 투병 중인 남편의 치료비와 노후 자금마저 빼내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마이클은 능숙하게 영숙의 의심을 잠재우고 더 큰 사랑과 미래를 약속하며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들은 영숙의 눈을 멀게 했고 현실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영숙이 죽은 자식의 사망보험금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은 영숙에게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떠난 자식과의 유일한 물리적인 연결고리이자 슬픔과 회한이 담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신성한 돈마저 마이클의 요구에 송금하고 말았을 때 영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그 행위는 영숙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영숙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3명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온라인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현했지만
어머니의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녀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로맨스 스캠에 당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자녀들의 설명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영숙은 그들의 말을 단호히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희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영숙은 자녀들의 걱정과 경찰의 경고를 자신을 향한 질투나 오해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남자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을 두고 마이클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기에 자녀들의 경고는 그녀에게 더욱더 큰 간섭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자녀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의 보호망과 가족의 간절한 외침마저 그녀에게 닿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영숙의 자녀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영숙에게 자식들 말은 믿지 말고 멀리하라 고 종용했습니다. 마이클은 영숙에게 마치 자녀들이 그녀를 시기하거나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려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점차 영숙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마이클의 말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들리는 고립된 세계에 갇혔습니다. 영숙은 마이클의 말에 따라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고 설득하려 해도 영숙은 그들의 말을 외면한 채 마이클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가족과 멀어졌고 마이클의 지시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어지자 사채까지 얻어 마이클에게 돈을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엄청난 이자와 함께 끊임없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마이클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3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 동안 66세의 영숙이 마이클에게 잃은 돈은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의 전 재산, 암 투병 중인 남편의 치료비와 노후 자금, 그리고 죽은 자식의 마지막 흔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모든 것을 바쳤고 마이클은 그녀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연락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숙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방식으로 그녀를 계속해서 조종했습니다. 현금이 세관에 묶여 있다는 거짓말은 끝없이 새로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명분이 되었고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을 빙자한 요구들도 겹겹이 영숙을 옥죄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마이클의 끈질긴 회유와 감언이설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끝사랑이라고 믿었기에 그녀는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이제 잔인한 통제로 변질되었지만 그녀는 그 굴레를 끊어낼 힘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막대한 빚, 그리고 무엇보다 암 투병 중인 남편과 살아있는 두 자녀, 그리고 죽은 자식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극심한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간절했던 자녀들의 경고를 왜 뿌리쳤는지 후회와 자책이 영숙을 집어삼켰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이클의 손아귀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간절한 경고마저 외면했던 이 지독한 사기극 속에서 영숙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비극의 심연에서 벗어나 무너진 삶을 재건해 나갈 수 있을까요? 56세의 미국 외과의사라는 가면을 쓴 마이클의 계속되는 조종 속에서 영숙은 과연 진실을 깨닫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암 투병 중인 남편과 남은 자녀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이 모든 상실과 죄책감을 짊어지고 어떻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낼 수 있을지 그녀 앞에 놓인 길은 한없이 막막하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깊은 성찰을 담게 될 것입니다.